자, 안녕하세요. 이번 문제 풀이는 58페이지 제3편 이거 할 차례죠, 그죠? 제3편 한번 봅시다. 자, 1번 문제. 토양 생성인자가 아닌 것은 드렸는데 토양 생성인자는 기후라든지, 그죠? 식생, 그 다음에 모재, 지행, 그리고 시간의 흐름, 또 인위적인 작용, 인위적인 영향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2번, 3번, 4번은 토양 생성인자가 되고 1번에 있는 토양 구조는 생성인자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이번에 한랭 섭유온 기후 하에서 생성되는 토양은 내렸다. 그래서 한랭 섭유온 하니까 뭐죠? 포도졸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포도졸 토양이 생성되는 작용, 포도졸 화작용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1번이 정답. 다음 3번에 B층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냈는데 이건 바로 토층의 분화입니다. 그죠? 이 토층의 분화에서 O층, A층, E층, B층, 그죠? B층. B층은 집적층이지, 그지? 집적층. 그래서 B층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냈는데 3번에 있는 철분이다, 알루미늄 또는 부식물의 일부가 축적되어 있다. 집적이니까. 그러니까 철분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규산이라든지 그 외에도 어떤 무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적되어 있는 층이다.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자, 1번에 있는 유기물이 쌓여있다. 유기물이 쌓여있다. 유기물층 5층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규산염 점토나 철, 알루미늄 등이 용탈된다. 용탈층이다. 2층이다. 2층. 용탈층 2층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 교재에서 A층을 용탈층 A1, A2, A3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 중에서 이걸 2층이다, A층을 포층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본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2번은 2층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이게 이제 B층이고 4번에 토양 생성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다. 토양 생성작용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풍화 생성물이다. 모재층이다. 풍화 생성물, 이거는 풍화작용만 받았지, 풍화작용 받아서 모재가 되어 있다. 이 모재에 토양 생성작용이 작용되어서 토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토양 생성작용을 아직 받지 않았다. 이게 모재층입니다. C층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다음 4번에 한랭 섭유난 산림토양에서 생성되는 토양. 그러니까 한랭 섭윤 지역에서 생성되는 토양이 뭐라고 그랬죠? 포도졸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포도졸이 생성되는 작용을 뭐라고 그랬다? 포도졸 화작용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니까 1번이 정답. 다음 5번에 라테라이트 화작용. 이거는 라테라이트 화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고온 다우한 지역에서 토양이 생성되는 작용을 말한다 이랬죠. 그죠? 그래서 라토졸 토양이 생성되는 그러한 작용이다. 그러면 라토졸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고온 다우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고온 다우, 다습 다우 한 지역에서 이렇게 토양이 형성되는 그러한 작용을 라토졸 작용 또는 라테라이트라고 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다음 6번에 토양의 생성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인자 이랬죠. 이게 바로 토양 생성작용 요인이다. 그죠? 그 요인에 모재라든지 기후, 지행,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 또 식생, 그리고 인위적 영향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다음 7번에 포도졸화 작용이란 이렇게 했습니다. 포도졸화 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졸이 생성되는 작용을 말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포도졸이라고 하는 토지가 어떤 토지냐? 자, 50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포도졸 토지는 한랭 섭윤지대의 토지고 이것은 철과 알루미늄이 하층으로 용탈되어서 회백색을 띠는 토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과 알루미늄이 용탈돼서 회백색을 띠는 그러한 토양이 포도졸이기 때문에 포도졸화 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토양이 형성되는 작용을 말한다. 그래서 7번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8번 한번 봅시다. 토양에서 규산이 SiO2는 규산이죠. 규산이 가용성으로 용탈되고
그 다음에 철과 알루미늄이 남아서 집적되는 토양작용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철과 알루미늄이 집적이 되고 규산이 용탈되는 그러한 용탈되어서 형성되는 그러한 토지가 바로 라토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현상이 뭐냐? 라토졸화다. 2번이 정답이다. 다음 9번에 토양 생성에 가장 영향을 적게 주는 인자는 이랬는데 토양 생성 요인이 아닌 것은 이 말하고 똑같죠? 그럼 토양 생성 요인은 시간의 흐름, 모재, 지형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토양 생성 요인이 되는데 토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토양의 구성을 말합니다. 토양 구성은 뭐 사토다, 사양토다, 양토다, 식양토다, 식토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토성입니다. 이런 토성은 토양 생성 요인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0번에 토양 생성의 중요 인자로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토양 생성 요인이 아닌 것은 이 말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식생이다, 지행이다, 모재다, 그리고 기후다, 시간의 흐름이다, 인위적 영향이다. 이게 다 토양 생성 요인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지질, 이거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런 이야기죠. 다음 11번에 토양의 생성 인자로 가장 적당한 거 됐는데 몇 번 나오죠? 몇 번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기후다, 식생이다, 모재다, 지형이다, 시간의 흐름이다, 인위적 영향이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자, 그리고 12번에 토양 생성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은 그 중에 기후입니다. 기후.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번이 정답이다. 자, 14번 한번 봅시다. 다음 설명도 틀린 것을 냈는데 식물이 토양 생성 요인 중에 하나인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결국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의 운동 방향을 결정해 주죠. 그리고 뿌리가 뻗어 있기 때문에 결국 토양이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지질 않고 엉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직을 단단하게 한다라고 했으니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1번이 정답이다. 자, 쭉 넘어가서 17번 한번 보죠. 17번. 미숙토양이란 이렇게 물었죠. 그죠? 그럼 미숙토양이란 바로 4번에 나와 있는 토양 생성 작용이 토양이 완전하게 생성된 토양은 완숙토양이고 성숙된 토양이고 아직까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초기의 토양 생성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 있는 이러한 토지가 바로 미숙토양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64페이지에 22번 문제 한번 봅시다. 22번 문제 보면 포도졸 토양의 단면에서 가장 표백화되어 있는 청은 이랬죠. 그죠? 그럼 표백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흰색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포도졸 토양의 경우에 보면은 포도졸 토양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여기서 이제 O층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A층이 용탈층으로서 A층 여기 이제 합쳐서 O층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A층이 A1과 A2로 나누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층이 B1과 B2로 이것이 또 이렇게 되어 있고 C층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이 이제 포도졸 토양의 토층 구조입니다. 자, 포도졸 토양의 토층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5층은 마찬가지로 유기물층입니다. 이거 그대로 유기물층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A층은 A1, A2인데 A층은 용탈층으로 보고 A1은 조부식이 용탈되어 있는 그런 토지고 A2는 규산이 용탈되어 있는 이런 토지인데 이에 따라 색깔이 달라집니다. 색깔이. 그래서 A1 색깔은 흑색을 띠고 있고요. 이거는 흑색을 띠고 있고 A2는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회백색을 띠고 있다. 회백색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1, B2로 할 때 B1은
유기물이 침전된 곳이고, 이것은 유기물의 침전이고, 침적층인데 유기물이 침적되어 있고, 그 다음에 B2는 철이나 알루미늄이 침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B1, B2로 구분이 되고, 그러면은 유기물이 침적되어 있는 것은 흑색이고요. 역시 흑색을 띠고 있고, 알루미늄이나 철분이 침적되어 있으면은 황갈색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C는 이제 모재층이다. 자, 이런 식으로 토층 분화가 되어 있는 것이 포도졸 토양입니다. 그래서 포도졸 토양의 경우는 이제 이게 일반적인 토층의 분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토층의 분화는 O, A, E, B, C, R로 분화가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고, 자, 포도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행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포층이. 그런데 이제 O층이고, 이거는 이제 A를 합쳐서 A층으로 보고 A1과 A2로 나누고, B가 B1, B2로 나누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A층은 용탈층이다라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B층은 집적층이다라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용탈이 되어 있지만은 조부식이 용탈된 층과 규산이 용탈된 층, 그 다음에 유기물이 집적되어 있는 것과 알루미늄과 철분이 집적되어 있는 것과, 자, 이렇게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색깔을 어떻게 띠고 있냐면은, 색깔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올 때 흑색, 흰색, 흑색, 갈색, 이렇게 흑색, 흰색, 흑색, 갈색. 흰색으로 띄는 요 표백층이다, 표백층.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포도졸 토양의 단면에서 가장 표백화되어 있는 층은 바로 A2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4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세요. 31번 문제를 한번 보죠. 31번. 배수가 좋지 못한 토양, 다시 말하면 저습지, 그죠? 저습지나 배수가 좋지 못한 토양에서 화는 상태다라고 하니까 산소가 부족한 상태다. 산소가 부족한 상태다. 이때의 토지, 이게 글라이입니다. 글라이. 그러니까 이런 토지가 생성되는 과정이 뭐다? 글라이화다. 2번이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7번 한번 보죠. 37번은 토양 단면 중 유기물이 육안으로 구분되는 층, 이랬죠. 자, 유기물층을 다시 O층을 O1층과 O2층으로 나누고, O1층은 유기물이 육안으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죠. 이걸 다른 말로 L층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L층, 4번이 정답이다. 4번이 정답이다. 다음 41번 문제 한번 보죠. 토양 생성 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다. 거의 받지 않는다. 모재 상태로 있다. 모재층이네. C층.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자, 쭉 43번 한번 볼까요? 점토의 집적을 나타내는 것은 이런. 자, 집적이다. 집적이니까 B네. B2다. 점토다. T다. B2T 하면은 점토가 집적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B2T다. 4번이 정답이네. 그죠? 43번은 4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4편 문제로 들어가 보죠. 4편 문제는 82페이지 한번 봅시다. 82페이지에 4편 문제 한번 봅시다. 1번에 토양 분류에서 가장 고차적인 단위는 이랬죠. 고차적인 단위가 뭐죠? 목, 군, 계통이라고 그랬죠. 그죠? 목, 군, 계통. 그래서 여기는 목, 군, 계통. 그래, 가장 고차가 목이다. 목.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근조 토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랬는데, 아리디졸 근조 토양을 말합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3번에 토양 분류의 기본 단위는, 자, 이 중에서 목, 군, 계, 통인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것은, 이건 가장 큰 단위고, 큰데 작은 단위 가장 기본이 통이죠. 토양 통이죠. 그죠? 통. 4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 4번에 토양 표면이 입단 행성이 가장 덜 된 토양의 행태는 이랬는데, 자, 이것이 덜 됐다라고 하니까 미숙 토양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론 시간에 공부했던 거 교재를 한번 봐서 77페이지 한번 봅시다. 77페이지에 미숙 토양 엔티졸이라고 그랬죠. 엔티졸하고 미숙 토양
밑줄 거라 이랬지, 그지? 그러니까 이 토양은 미술 토양이다. 그러면 NT졸은 NT졸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쭉 내려가서 7번 문제 한번 봅시다. 행태론적 분류의 단위는 이런 행태론적 분류는 목군계통이다. 그지? 그래서 목군계통이다. 근데 목 다음에 아목, 군 다음에 아군, 계통.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이 정답이다. 자, 이제 8번 한번 봅시다. 같은 통의 토양이라도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은 이런데. 자, 같은 통이다라고 하니까 통은 H층은 제외하고 이랬다. 그지? 그래서 H층은 제외하고 나머지 층 배열과 성질이 같다. 유기물의 함량이 같다. 토양 반응이 같다. 이랬지. 그러니까 H층은 제외해라. 표층은 제외한다. 표층은 제외하기 때문에 같은 통의 토양이라고 하더라도 표층인 H층은 서로 다를 수가 있다. 그렇죠, 그죠?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0번. 토양통의 이름은 어떻게 붙인다고 그랬죠? 토양통의 이름은 처음 밝혀진 지역의 이름을 따서 붙입니다. 그리고 또 자연적 특성을 따서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발견된 지명이나 자연적 특색의 이름을 붙인다. 3번이 정답이죠. 다음 11번에 토양통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맨 처음 밝혀진 지역의 이름이나 또는 자연적 특성을 따서 이름을 붙인다 해서 1번 맞는 말이고 토양 분류시 가장 기본 단위다. 그죠? 토양 분류시 가장 목분계통이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다. 그죠?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모재로부터 같은 생성 과정을 거쳤고 같은 모재로부터 같은 생성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같은 모재로부터 같은 생성 과정을 쭉 거쳤기 때문에 청배열의 성질이 서로 같고 유기물의 함량도 같고 토양 반응도 같습니다. 단지 맨 위에 있는 표층만은 다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4번에 A층을 포함한 토양의 단면 특성이 같다라고 했는데 토양의 단면 특성이 A층을 제외하고 같다. 그러니까 A층은 다를 수가 있지.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4번이 정답이다. 다음 13번 문제. 토양 분류 체계 중 생산성의 차이나 비옥도의 차이에 의해서 분류되는 게 뭐냐 이랬는데 이건 바로 생산성의 차이나 비옥도의 차이. 이건 뭡니까? 바로 농업적인 견지죠. 농사를 짓는다. 작물을 재배한다라는 관점에서 토양을 분류하는 그런 단계가 뭐냐? 이게 토양상입니다. 상. 그래서 토양상은 농업적 견지에서 분류한 것이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14번. 이건 이제 생성론적 분류인데, 이 생성론적 분류, 옛날에 분류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볼 때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지? 단지 문제가 혹시 나오면 문제를 통해서 몇 문제 살펴보자 이랬지. 그지? 자, 여기 그 문제가 나왔네요. 토양의 생성인자 중에서 지행, 모재, 시간 등의 영향을 받아 주로 생성된 토양을 뭐라고 그러느냐? 간대성 토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 생성론적 분류는 성대성 토양, 간대성 토양, 비성대성 토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성대성 토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후와 식생의 영향으로 생성된 토양을 말하고 간대성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행과 모재의 영향으로 생성된 토양을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양 생성 인자 중에서 기후, 식생, 지행, 모재 이런 것들이 다 생성 인자죠. 그럼 생성 인자 중에서 기후, 식생의 영향으로 생성된 토지를 성대성 토양이라고 그러고 생성 인자 중에서 지행, 모재의 영향으로 생성된 토양을 간대성 토양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지행, 모재, 시간 등의 영향, 간대성 토양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19번 문제 한번 봅시다. 토양 분류에서 히스토졸 이랬지. 자, 히스토졸 하면은 우리 교재 78페이지에 10번 히스토졸 나와 있죠? 히스토졸은 담수 상태 또는 산성 조건에서 발달된 유기질 토양이다 이랬죠. 그제? 그러면 히스토졸 토양은 물었으니까 3번에 유기질 토양 이렇게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이 정답이다. 자, 이제 23번 문제 한번 봅시다.
한랭섭유 나오면 뭐죠? 포도주오래죠. 그죠? 1번. 그리고 24번 고온섭윤다우 뭐죠? 라토조리죠? 2번이 정답. 됐죠? 그 정도 몇 번 나오니까 시험에 좀 나올 만한 부분이니까 반복하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번에 건조한 지대에서 배수가 불량할 때 생기는 토양 알카리토죠. 그죠? 알카리토.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논토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토양의 단면은 청상을 잘 이루고 있고, 자, 청상을 이루고 있지만 거의 발달되지 못한 비성대성 토양은 뭐냐 했는데 우리나라 농토양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충적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큰 평야는 대부분 다 충적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35번에 토양의 발달이 없는 어린 토양, 다시 말하면 미성숙된 토양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죠? NT조리라고 그랬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자, 그럼 36번에 유기물 함량이 많고 물리성이 좋으며 생산성이 높다. 뭐라고 그랬죠? 몰리졸.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문제 한번 볼까요? 42번. 장기간 동안 계속적인 시비에 의해서 형성된 인위적인 두꺼운 표층으로서 인위적으로 시비, 비료를 많이 줘가지고 두껍게 된 포층을 뭐라고 그러느냐? 플란젠이라고 그런다. 플라젠. 그래서 플라젠층이다라고 하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와 같은 용어들, 이런 용어들은 시험에 한두 문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용어들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4편까지의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용어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기억을 위해서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가능한 한 좀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기출문제 아닌 문제들 많이 있죠. 이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예, 반복해서 풀어봄으로써 용어들을 확실하게 익혀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